옷도 거지같이 입고 와서는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퍽! 화난 미영이 예비사돈의 뺨을 때렸어요. 낯선 소리가 울렸습니다. 중년 남자의 뺨이 그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재벌 회장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날의 싸대기 한 대가 한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릴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32살 강서윤은 쇼핑몰 영업팀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9시가 되어야 퇴근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참고 버티는 게 서윤의 방식이었습니다. 35살 예비 신랑 이정우는 중견기업 마케팅팀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지인 소개로 만났어요. 교제는 무난했습니다. 정우는 착했고 말도 부드러웠어요. 큰 싸움 한 번 없이 1년이 흘렀고 석 달 전 정우가 청혼했습니다. 서윤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일이 양가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서윤의 아빠인 강도연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중년 남성처럼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않았어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를 그냥 조용한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도연은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딸에게 필요한 건 다 해줬어요. 도연은 사실 자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재벌 그룹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재벌 회장답지 않게 집은 수원의 평범한 30평 아파트였고 차도 10년 된 국산차였습니다. 생활은 검소했어요. 외식도 자주 하지 않았고 명품 같은 건 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윤도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건 알았지만 딱히 티내고 다니진 않았어요. 아빠가 드러내는 걸 싫어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상견례 전날 서윤은 내일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았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어요. 단정하면서도 단아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도연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서윤이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없이 뉴스를 같이 보다가 도연이 리모컨으로 TV를 껐어요. 내일 상견례 때 말인데. 응, 아빠.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내일은 말하지 말자. 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물어보시면 어떡해?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 회사 다닌다. 그 정도만 말해. 근데 왜 그래야 돼? 도연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보려고. 사람을? 응. 내일 만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점퍼였어요. 색이 바랜 회색 점퍼였는데 소매 끝이 약간 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검은색 가방도 함께 들고 있었어요. 서윤이 그걸 보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옷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평소에 입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 그게 뭐야? 내일 입고 갈 옷이야. 뭐? 이거 입고 상견례 갈 거야. 도연이 점퍼를 소파 등받이에 걸쳐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엔 구두를 들고 나왔습니다. 역시 오래된 검은색 구두였어요. 앞코가 벗겨지고 밑창도 달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빠, 진심이야? 그 옷 입고 간다고?
도연이 구두를 현관 쪽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뉘어. 겉모습을 보는 사람하고 내면을 보는 사람. 내일 만날 사람들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싶어. 서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이 상견례인데 저렇게 낡은 옷과 구두를 신고 간다고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서윤을 보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너 결혼할 집안이 어떤 곳인지 아빠가 먼저 확인하고 싶어. 괜찮지? 서윤은 점점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졌습니다. 정우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렇게 허름한 차림으로 가면 오해받을 게 뻔했어요. 서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도연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다고 아빠를 믿으라고 했어요.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믿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일어났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서 아버지를 봤어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도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우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버지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서윤은 정우 얼굴을 떠올렸어요.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정우는 갈등 상황에서 항상 침묵했습니다. 의견이 부딪힐 때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처음엔 배려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회피하는 거였어요. 만약 내일 아버지가 그런 차림으로 나타나면 정우는 뭐라고 할까요? 침묵할까요? 서윤의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도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끄지 않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사귀는 남자의 집안이 어떤지,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요. 조사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딸이 선택한 사람의 부모니까요. 도연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점퍼를 한번 쓰다듬어 봤어요. 20년 전에 입던 옷이었습니다. 회사 창업하던 시절 입던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이 옷 하나로 겨울을 났었어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도연은 그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윤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결국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겼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옷을 입었습니다. 어제 골라둔 베이지색 원피스였어요. 단정하면서도 단아한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어요. 다크서클을 가리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머리는 가볍게 웨이브를 넣어 내려놓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연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제 준비해둔 낡은 점퍼와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서윤이 간단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였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어요. 긴장감만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였어요. 서윤은 가방을 챙기며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도연이 나왔어요. 색이 바랜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검은색 면바지에 앞코가 벗겨진 구두를 신었어요. 손에는 해진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락없이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어요. 서윤이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오래된 국산차에 탔어요. 은색 중형 세단이었는데 곳곳에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어요. 강남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주말 아침이라 도로가 한산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운전했고 서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년 동안 사귄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싶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전통 한옥 스타일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발레 파킹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가득했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도연의 낡은 국산차가 그 사이에 주차됐습니다. 주변 차들과 비교하니 더 초라해 보였어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달린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입구에 직원이 서 있었어요. 도연과 서윤을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이정우입니다. 직원이 예약 명단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복도였는데 벽에는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바닥은 원목이었고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한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을 열며 안내했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도연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뒤따라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와 그의 부모님이었어요. 넓은 방이었고 가운데 큰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가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서윤 씨.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우의 어머니 박미영이 일어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금팔찌가 차 있었어요. 미영의 시선이 도연을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요. 낡은 점퍼, 해진 바지, 벗겨진 구두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봤어요. 그러다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알 수 없는 미소였어요. 정우의 아버지 이상철도 일어났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차 있었습니다. 구두도 반짝반짝 광이 났어요. 상철의 시선도 도연을 훑었습니다. 미영보다 더 노골적으로요. 점퍼에 해진 소매, 낡은 가방, 구두에 벗겨진 앞코까지 세세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미영과 짧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밝은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나 봐요? 그 한마디에는
이미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라는 말 속에는 변두리에서, 먼 곳에서라는 뜻이 숨어 있었어요.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사세요? 수원입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에서 살짝 실망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아, 수원. 거기도 좋죠.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과 서윤이 한쪽에, 정우, 가족이 반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가운데는 아직 음식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윤이 정우를 봤어요. 정우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상철이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주문부터 할까요? 뭐 드시겠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럼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상철이 직원을 불러 주문했어요. 특선 코스 요리였습니다.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였어요. 주문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공기였어요. 미영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도연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다닙니다. 아, 회사요. 어떤 회사세요?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일반 직원입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에서 실망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상철도 듣고 있었는데 관심 없다는 듯 물만 마셨어요. 상철이 끼어들었습니다. 댁은 어디 사신다고 했죠? 수원? 네. 아파트세요?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되세요? 도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윤이 아버지를 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30평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상철의 목소리에서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0평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바뀐 거예요. 미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수원도 많이 올랐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집 하나로 평생 사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고작 그것뿐이냐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미영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검소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말투, 저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요.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는 그저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차례로 나왔어요. 계절 나물, 전복죽, 구이가 정갈하게 담겨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미영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 씨는 어디서 일한다고 했죠? 쇼핑몰에서 일합니다. 아, 쇼핑몰. 어느 부서예요? 영업팀입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철도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 쇼핑몰 일이 힘들다던데. 영업이면 물건 팔러 다니는 거잖아요. 네. 힘들겠어요.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들면 힘들죠. 서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상철이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좀 받쳐줘야 애들이 편하죠. 집도 사줘야 하고 차도 사줘야 하고. 도연은 젓가락을 움직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계속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정우 결혼하면 집 하나 사줄 생각이에요. 강남에. 요즘 애들 혼자 집 사기 힘들잖아요. 부모가 도와줘야죠.
서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말들이 자신과 아버지를 겨냥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정우를 다시 봤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식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검소하신 건 좋은데 결혼하면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애들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교육비, 학원비. 요즘 애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도연이 물을 마셨습니다. 여전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상철이 도연을 봤어요. 사돈어른, 혹시 딸 결혼 준비로 뭐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아직이요? 결혼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천천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상철이 미영을 봤어요.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어요. 미영이 한숨 섞인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요즘 결혼이 쉽지 않죠. 양쪽 집안이 다 준비를 해야 하는데. 서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미영이 서윤을 봤어요.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왜?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서윤이 입을 다물었어요.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표정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았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것을,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것을요.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어요. 한우 구이와 전복찜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음식들이었지만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했어요. 도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며 관찰하고 있었어요. 미영과 상철의 말투, 표정, 눈빛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서윤은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젓가락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계속 침묵했어요. 가끔 서윤을 보며 미안하다는 듯 눈빛을 보냈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메인 요리가 거의 다 나왔고 후식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대화는 계속됐지만 편안하지 않았어요. 미영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차는 무슨 차 타세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국산차입니다. 아, 국산차요. 요즘 국산차도 좋아졌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철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입차를 타는데 유지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타다 보니 편하긴 해요. 국산차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도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마실 뿐이었어요. 서윤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우를 또 봤어요. 정우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서윤 아버지를 무시하는데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상철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김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이 상철을 봤어요.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상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가의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대대로 사업을 해왔고 정우도 대기업 과장이죠. 그런데 솔직히 서윤 씨 쪽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너희 집은 우리보다 격이 낮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영도 거들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집안끼리 하는 거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 지위도 고려해야 하고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욕감과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괜찮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도 충분히 봤습니다. 상철과 미영이 도연을 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결혼 여기까지 하죠. 순간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상철과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빤히 쳐다봤어요. 정우도 얼어붙었습니다. 상철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 결혼 하지 않겠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먼저 거절을 해? 미영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상철도 거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사돈어른이라니 상상만 해도 창피해서 끔찍하다. 옷도 거지같이 입고 와서는. 미영이 서윤을 보며 비웃었어요. 애초에 쇼핑몰 영업직이랑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 부모도 저 모양인데 딸이 뭐 대단하겠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도연은 화났지만 주먹을 꽉 쥐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철이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데 가려고?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 앞으로 걸어갔어요.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퍽! 화난 미영이 분을 참지 못하고 도연의 뺨을 때렸어요. 쪽팔린 줄도 모르고. 정말 수준이. 도연이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문 쪽으로 걸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집에 제 딸을 보낼 순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그 행동 후회할 겁니다. 상철이 코웃음 쳤어요. 네가 뭐라도 돼? 미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개뿔. 그 꼴로 뭘 할 수 있는데.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어요. 미영이 다 들리도록 소리쳤습니다. 정우야, 저런 집안이랑 안 엮여서 다행이다. 체면도 없고 교양도 없고 역시 그 정도 수준이야. 도연과 서윤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욕설이 들렸어요. 쪽팔린 줄도 모르고 거지 같은 옷 입고 와서는. 서윤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도연이 멈춰서서 딸을 안아줬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 사람들이 문제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정우가 뒤에서 쫓아와 불렀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탔습니다. 도연이 시동을 걸었어요. 서윤이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잘한 거야. 아빠 괜찮아? 저런 집안에 들어갔으면 다음엔 너가 맞았을 거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말이 맞았어. 저 사람들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이었어. 응. 그래서 아빠가 일부러 저렇게 입고 간 거야.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서윤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고마워. 뭐가? 날 지켜줘서.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거지. 넌 내 딸인데. 서윤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차는 강남을 벗어나 수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간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결혼 준비도 다 무산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결혼 전에 알게 돼서요. 만약 결혼 후에 알았다면 평생 고생했을 겁니다. 도연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딸을 지켰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저런 집안에 딸을 보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이상철과 박미영은 오늘 일로 분노했을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거절하려던 참에 거절당했으니까요. 아마 뒷조사를 할 겁니다. 강도연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분노는 두려움으로 바뀔 겁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것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상철의 회사, 그 불법 횡령과 차명 계좌, 하청업체 자금 빼돌리기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해뒀어요. 만약 이상철이 먼저 움직이면 도연도 움직일 겁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윤은 점점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슬픔보다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을 응대하고 재고를 정리하고 매장을 관리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니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정우한테서 연락이 몇 번 왔었어요. 전화, 문자 모두요. 하지만 서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지냈어요. 회사에 나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서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상견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서윤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곧 연락이 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예상대로 연락이 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연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철이었어요. 강도연 회장님이십니까? 도연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철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였습니다. 저 이상철입니다. 사흘 전에 상견례에서 압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실례를. 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도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윤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온 전화야? 아무것도 아니야. 응. 서윤은 더 묻지 않았어요. 식탁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같은 시각 강남 어딘가에서 이상철은 휴대폰을 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상견례가 끝난 후 상철과 미영은 분노에 휩싸였어요. 어떻게 감히 자기들을 먼저 거절할 수 있냐고 분수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욕했습니다. 상철은 측근에게 지시했어요. 강도연이라는 사람을 조사하라고요. 어떤 인물인지, 어디서 일하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전부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보고가 올라왔어요. 측근이 들고 온 서류를 보는 순간 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도현 62세, DH그룹 회장. DH그룹은 건설, 유통, 호텔업까지 아우르는 대기업이었어요. 자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재벌 그룹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회장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강도연은 말수가 적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나서지 않고 언론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재계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요. 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가 며칠 전에 그 사람을 무시했어요. 격이 안 맞는다고, 양가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수조원 자산가를 앞에 두고요. 미영도 보고서를 보고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DH그룹 회장님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 했다고? 두 사람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상철이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에게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겼어요. 상철은 다시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상철은 실수를 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선수를 쳐야 한다. 상철은 업계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딸 결혼건으로 사기를 쳤다는 둥, 신의가 없다는 둥 허위 사실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강도연의 회사를 뒷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약점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상철이 무슨 짓을 하는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어느 쪽으로? 금융당국과 언론 양쪽 다 넘겼습니다. 좋아. 비서가 나갔어요.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이상철의 회사에 대한 조사 자료였습니다. 불법 횡령 증거, 차명 계좌 내역, 하청업체 자금 빼돌리기 증거가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5년치 자료였습니다. 도연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딸이 정우와 사귄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요. 예비 사돈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겁니다. 이상철의 회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다는 걸요. 처음에는 그냥 알고만 있으려 했어요. 딸이 정우와 헤어지면 그걸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이 먼저 움직였어요. 도연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고 뒷조사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도연도 움직인 겁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이틀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견 건설사 대표 불법 횡령 의혹. 금융당국 정격 수사. 아침 뉴스 메인으로 보도됐어요. 이상철의 회사가 수년간 불법 횡령과 차명 계좌 운용, 하청업체 자금 유용을 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상철의 회사와 자택이 동시에 수색당했어요.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횡령 규모, 차명 계좌 숫자, 피해 업체 명단이 줄줄이 공개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 검찰이 이상철을 소환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상철의 회사 계좌가 전부 동결됐어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도 대출 회수에 나섰어요. 한 달 후 이상철의 회사는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어요. 회사는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습니다. 상철이 살던 강남의 대저택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박미영은 매일 울면서 지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끊겼고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습니다. 정우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부모님 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서윤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서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이상철 회사 파산 소식이 나왔어요. 서윤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 응? 저거, 정우 아버지 회사잖아. 그런가 보구나. 혹시 아빠가? 도연이 신문을 내려놓고 딸을 봤습니다. 아빠가 뭘? 아무것도 아니야. 서윤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응? 아빠가 복수한 게 아니야. 응? 원래 무너질 집이었을 뿐이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아빠.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불법으로 쌓은 건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 아빠는 그냥 시기를 앞당긴 것뿐이야. 응? 그리고 너를 무시한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지. 서윤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빠 멋있어. 뭐가? 조용히 지켜주는 거. 도연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당연한 거지. 넌 내 딸인데.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왔어요. 이상철 회사 파산, 검찰 수사, 피해자 진술까지 연일 보도됐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저 집안의 며느리가 됐다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줬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집안에 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응징했어요. 말없이 확실하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출근하고 손님 응대하고 퇴근하는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정우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끔 문득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미련은 없었어요. 도연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회사에 나가고 저녁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상철 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윤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도연이 말했어요. 서윤아, 나가자. 어디? 그냥 드라이브.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한강 쪽으로 향했어요. 강변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았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도연이 차를 세웠어요.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강변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응? 요즘 어때? 괜찮아. 일도 재미있고. 정우 생각은 안 나? 서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 생각나. 근데 후회는 안 해. 다행이다.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왜 그날 일부러 낡은 옷 입고 갔어? 사람을 보려고. 근데 만약 정우 부모님이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도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랬으면 결혼 축복해줬겠지. 진심이야? 응. 옷차림이 어떻든 사람을 제대로 봐주는 사람들이었으면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아니었잖아. 그래. 그래서 아빠가 결혼 파기한 거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아빠. 뭐가? 날 지켜줘서. 또 그런 소리 하네. 두 사람이 웃었어요.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윤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씨, 저 정우예요.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연이 딸을 봤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왜 전화했어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날 일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모님한테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알아요. 근데 그냥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요. 들었어요. 이제 끊을게요. 서윤 씨 혹시 됐어요. 정우 씨. 우린 끝났어요. 그리고 정우 씨 아버지 일 안 됐어요. 근데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안녕히 계세요. 서윤이 전화를 끊었어요. 도연에게 돌아왔습니다. 정우였어? 응. 뭐래? 사과한대. 도연이 딸을 봤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별로.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그래. 잘 생각했어. 서윤이 다시 벤치에 앉았어요. 아빠. 응? 나 다시 연애하고 싶어.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나. 근데 이번엔 아빠가 먼저 확인해줘. 뭘? 상견례 때 또 낡은 옷 입고 가서 확인해줘. 그 사람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도연이 크게 웃었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한참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서윤이 설거지를 했어요. 도연은 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또 이상철 관련 소식이 나왔어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물었어요. 아빠, 저 사람 감옥 가? 아마 그럴 거야. 얼마나? 횡령 규모 보면 5년은 받을 것 같은데. 서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TV를 껐어요. 서윤아, 이제 그 사람들 생각 그만해. 우리 앞날만 보고 살자. 알았어, 아빠.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6개월 전 일이 떠올랐어요. 상견례 날 아버지의 낡은 옷차림, 정우, 부모님의 무시하는 눈빛, 그리고 아버지가 이 결혼은 여기까지 하죠라고 말하던 순간이요. 그때는 당황스러웠어요. 창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결혼했다면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지켜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응징했습니다. 말없이 확실하게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쇼핑몰에 자주 오는 손님이었습니다. 건축가였어요.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째 사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서윤이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드리기 위해서였어요. 도연이 거실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 씨 아버님. 남자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도연이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말투, 행동, 눈빛을 세세히 봤어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직업, 가족, 미래 계획에 대해 물었어요. 남자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부모님도 함께 뵐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상견례를 하죠. 서윤이 아버지를 봤어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남자가 돌아가고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빠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진심이야? 응. 근데 부모님을 봐야 확실히 알지. 서윤이 웃었어요. 또 낡은 옷 입고 갈 거야? 도연도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니까. 알겠어. 한 달 후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도연은 또 낡은 옷을 꺼냈어요. 그 회색 점퍼와 해진 구두였습니다. 서윤이 그걸 보며 웃었어요. 아빠, 그거 아직도 있었어? 당연하지. 아주 유용한 옷이거든. 두 사람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촐한 한식당이었어요. 남자 부모님이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들어갔어요. 남자와 그의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도연의 낡은 옷차림을 봤을 때 남자 아버지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인사였어요.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어머니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어요. 남자 부모님은 도연의 직업이나 재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윤에 대해 물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꿈이 뭔지, 행복한지요. 도연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도연이 판단을 내렸어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기쁩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아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식당을 나와 서윤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어땠어?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합격이야. 정말? 응. 좋은 사람들이더라. 너 결혼해도 돼. 서윤이 아버지를 안았어요. 고마워, 아빠. 뭐가? 항상 날 지켜줘서. 도연이 딸을 토닥였습니다. 당연한 거지. 넌 내 딸인데. 서윤과 도연은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좋은 사람을요. 그리고 아버지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